네, 화장품 품질 관리 14주차 강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4주차 3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14주차 두 번째 시간 2차 시부터 화장품에 있어서 화장품의 미생물에 의한 오염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제, 소위 이야기하는 방부제 또는 화장품 보존제를 갖다 이제 첨가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화장품의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갖다 막기 위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 물질들, 그 물질들로 조금 전에 우리가 CMIT 그리고 MIT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살펴봤고요. 이 CMIT, MIT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습기 살균제로도 사용이 됐었던 그런 물질이라서 우리 2차 시 앞부분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그간의 사회적인 문제 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이런 내용들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가습기 살균제로도 사용이 됐었던 CMIT, 메틸 클로로 아이소티아졸리논 또는 MIT, 메틸 아이소티아졸리논 같은 이 성분은 가습기 성분제로도 사용이 됐지만, 가습기 성분제가 한참 문제가 됐었던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 회사 제품에서 치약이라든가 구강청결제 이런 데에도 포함이 된 그런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 업계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었던 거죠. 가뜩이나 가습기 살균제로 소비자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었었는데, 그랬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CMIT, MIT라고 하는 성분이 치약, 구강청결제에서도 또 특히 화장품 회사 중에서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아모레퍼시픽의 제품에서 검출이 됐다고 하는 사실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은 특히 EU 같은 유럽 같은 데서는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서는 15ppm 이하로는 사용 가능하고 또 15ppm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우리 피부라든가 또 이런 데도 크게 해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유럽에서는 뭐 알려져 있는 또 널리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사실인데, 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체해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바는 있지만요, 굉장히 이런 사회적인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그런 이제 반향이 컸었던 그런 제품이라서 이 당시에 바로 이러한 이제 문제들이 등장했던 당시에 우리가 연관 검색어로서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면 살균제 치약, 뭐 가습기 치약, 가습기 성분 치약, 뭐 가습기 샴푸, 또 뭐 치약 가습기 살균제 뭐 등등의 여러 연관 검색어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이제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헤어 에센스 가습기 살균제 성분, 화장품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또 가습기 살균제 성분 없는 물티슈, 이것도 뭐 일부는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되기도 한 이런 것들이 뜬다라든가, 또 가습기 살균제 샴푸 뭐 이런 기사가 뜬다라든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치약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이제 내용의 기사들이 이때 막 뜨게 되고, 또 이거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됐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서 15ppm, 15ppm으로 그 혼합이 되어 있었던 그런 제품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뭐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화장품 품질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들여다본다면 CMIT, MIT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화장품의 어떤 미생물 오염, 그거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제, 소위 이야기하는 보존제로 이제 쓰였었던 것이죠. 이 CMIT, MIT라고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쓸 수 있는 물질이고, 그래서 바로 이 화장품의 방부, 그렇죠? 미생물에 의한 오염, 이죠. 오염을 방지하는. 그래서 이 방부라고 하는 것은 막을 빵자에 썩을 부자야. 썩는 것을 갖다 이제 막는다는 거죠. 화장품이 즉 썩게 된다고 하는 것은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이제 목적으로 화장품의 방부의 목적은 그래서 미생물 번식에 의한 화장품의 부패를 갖다 방지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는 거죠. 바로 미생물에 의한 미생물의 번식에 의한 부패 방지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 특히 세균이라든가 진균류는 곰팡이라든가, 그쵸? 효모류들, 이런 것들에 의한 그런 이제 바로 화장품의 오염을 갖다 얘기하는 거고요. 바로 미생물 번식에 의한 부패 방지라고 하는 것은 1차 오염을 방지하기도 하고요. 1차 오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화장품 품질 관리 앞부분에서도 이제 배웠었지만은 바로 뭐예요? 화장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 제조 공간, 공기 중에 부유해 있었던 그런 부유균들이 혼입이 되거나, 그렇게 됨으로써 얘네들이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방부제가 포함이 안 되면 굉장히 미생물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인 것이죠. 영양분도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1차 오염이 혹시 됐다고 하더라도, 제조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미생물들이 번식하거나 또는 그 미생물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오염을 갖다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제품의 상품성 보존이에요. 제품의 상품성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생물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게 되면 화장품이 오염이 되게 되면은 변취, 그렇죠? 냄새가 변하거나 또 변색, 색깔이 변하거나 또는 변질, 이 품질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층의 분리가 일어나서 이를테면은 화장품의 안정성을 갖다가 이제 해치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의 문제를 갖다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상품성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사용하는 단계, 또 소비자가 사용하면서도 보관하는 단계에서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화장품의 이제 방부제, 즉 보존제가 이제 첨가가 되는 거죠. 이런데 상품성에 해치는 가장 큰 그런 이제 요소들은 진균류, 곰팡이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번식을 하거나, 또는 진균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균류들도 문제를 갖다 이제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세균류들이 이제 번식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질, 변색, 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는 이제 진균류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지, 딱 진균류만 상품의 상품성 보존에 관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미생물에 의해서 화장품이 오염이 되고, 그러게 되면 결국은 우리 물론 피부에 사용을 하지만 이 얼굴이나 손 이외에도 우리 화장품 중에는 눈 화장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아주 취약한 그런 이제 점막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눈을 통해서도 이렇게 눈에 또 이제 이 미생물들, 또 개 중에는 그 미생물들 중에는 균으로서 질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이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 트러블을 갖다가 방지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이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사용이 되는 보존제, 방부제가 오히려 또 피부 트러블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긴 하지만 미생물에 의한 변질, 변색, 변치에 의해서 또는 어떤 미생물로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미생물들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녹농균이라든가 포도상구균이라든가 대장균 또는 칸디다증을 갖다 일으키는 우리
여러분들 뭐 무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일으키는 그런 이제 계열의 곰팡이 균이죠. 예, 그러한 균들이 결국은 피부 트러블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화장품에 방부제, 보존제를 갖다 이제 첨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화장품 방부,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화장품의 미생물 오염에 의한 그러한 위험 사례들이 사실은 여러 건 보고된 바가 있어요. 예. 1970년대 미국에서는 농농균, 슈도모나스 아에루기노사라고 하는 이 농농균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었던 마스카라, 눈 화장품이죠. 이 마스카라를 갖다가 이제 사용을 했는데 바로 마스카라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 농농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각막 궤양을 일으키게 됐고, 이 결과적으로는 그 질병을 갖다가 이제 질병에 이제 의해서 실명한 그런 사례들이 미국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에 이렇게 미생물들, 특히 질병을 갖다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미생물들의 사례로서 아주 이 슈도모나스 아에루기노사라고 하는 농농균에 대해서는 아주 뭐라 그럴까, 그냥 그 문제가 심각하게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졌었던 거죠. 그래서 화장품 방부제에서도 반드시 이 농농균은 이제 분석을 해내고, 그리고 한도 내로 발견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규제들이 강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인 것이죠. 또 그 이후에도, 그 외에도 이제 호주라든가 세계 각국에서 화장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미생물들이 검출이 되거나, 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장품에서 발견돼서는 안 되는 그런 미생물들이 이제 발견됨으로써 리콜이 되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05년에 소비자보호원에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화장품들을 갖다가 수거를 해서, 그래서 미생물에 의한 오염, 그런 이제 그 여부를 갖다가 이제 소비자보호원에서 이제 실시를 한, 분석을 한 그런 그 이제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준치를 초과해서 세균들이 검출이 되는 그런 화장품들이 상당수 발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을 좀 더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화장품의 적절한 수준의 방부제의 보존제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이 사용의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또 2012년에는 우리나라 사례예요. 외국 제품에서 스타필로코쿠스라고 하는, 스타필로코쿠스 계열은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 같은 경우는요, 이게 포도상구균이거든요. 포도상구균은 우리 그 인체에도 굉장히 다양한 질병을 갖다 이제 일으키고, 또 이 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섭취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게 식중독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경우인데, 바로 이러한 스타필로코쿠스 계열의 미생물들의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리콜한 사례들이 2012년에 외국 제품이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있는 이것이 이제 농농균을 갖다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그 크림 타입의 제품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팩 제품인데, 팩트 제품이죠. 파운데이션류의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곰팡이들이라든가 이러한 미생물들에 의해서 오염되는 그러한 이제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화장품 방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화장품 방부력 시험 어떻게 하느냐? 화장품 방부력 시험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지, 화장품 방부력 시험과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형태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PCPC의 경우에는 Personal Care Product Council이에요. 즉, 과거에는 저게 CTFA라고 하는 형태로
예, 그러한 이제 이름을 갖다 띄웠었는데요. FA는 뭐의 준말이냐면 The Cosmetic, Toiletry, 그리고 Fragrance Association이에요. 미국 화장품 협회예요.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PCPC, Personal Care Product Council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 미국 화장품 협회 이름이 바뀌어서 그래서 PCPC 가이드라인 혹은 CTFA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화장품 협회의 바로 화장품 방부력 시험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다음 그 밑에가 USP 51 가이드라인. USP의 US는 미국이잖아요. P는 뭐냐면 pharmacy, 의약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약전, 의약품과 관련된 내용을 갖다 담아놓은 그런 이제 사전, 법전인 것이죠. 거기에 의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밑에가 이제 ISO 11930. ISO 그러면 어서 여러분들 봤었던 적이 있죠. 그쵸? ISO 9000 시리즈, ISO 4000 시리즈 또는 ISO 22716 바로 뭐죠? 우리나라의 CGMP에 대응하는 CGMP에 준하는 국제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품질 관리 규격. 그쵸? 예. 그런데 ISO 11930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면은 화장품의 방부력 시험과 관련된 국제 규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국제 규격이 있고요. 요거 말고도 EU, 유럽의 국제 규격도 있고요. 그런데 유럽의 국제 규격은 대부분 이제는 무엇로 따르냐면 ISO 기준, 이것을 갖다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화장품 방부력 시험법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CTFA 미국 화장품협회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지금은 PCPC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저 가이드라인하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ISO 11930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른 그런 이제 화장품 방부력 시험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의 PCPC 가이드라인, 즉 과거는 CTFA 가이드라인을 갖다 잠깐 살펴보면요, 어떠한 균을 통해서 화장품 방부력 시험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냐 하면은요, 세균류는 3종, 그리고 진균류를 1종 이상을 갖다가 가지고 테스트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균류의 경우에는 이콜리, 대장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슈도모나스 아우레기노사,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농균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라고 하는 포도상구균. 이것이 다 세균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3가지가. 그쵸? 대장균, 농농균, 그리고 포도상구균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험을 해라. 그리고 플러스 캔디다, 진균이에요. 곰팡이류로 이제 분류가 되는 요 3가지 플러스 진균류 하나 이렇게를 반드시 실험을 해라. 그리고 방부력은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되느냐? 세균의 경우에는 7일차까지 3로그 값의 감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균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루만 지나도 2배씩 이제 대장균을 갖다가 기준으로 한다면 2배씩 늘어난단 말이에요. 하루에 2배씩이 아니라 20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수적으로 늘어나니까는 로그 기준으로 했을 때, 저기 로그는 LOG로 썼으니까는 상용 로그죠. 즉 10승이에요. 3로그라고 하는 것은 10의 3승배. 그쵸? 7일차까지 10의 3승배가 감소를 하라는 거예요. 1000마리가 있었던 것이 1마리로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감소를 해야 되고, 28일차까지는 NI예요. No increase.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증가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3회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방부제가 효력을 갖다 발휘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PCPC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세균류 셋, 진균류 하나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이제 주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로는 개별균주로서 세균류, 위에 이야기했었던 대장균, 농농균, 포도상구균인 이콜리, 시도모나스 아우레기노스나 또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 요거에다가 진균류를 두 종류. 진균류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캔디다, 캔디다 알비칸스하고, 그 다음에 A, 여기서 A는 아스페르질러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종에 들어가는 건데, 아스페르질러스 브라질리엔시스라고 하는 바로 이제 곰팡이균, 요렇게 두 개, 캔디다균하고 아스페르질러스균하고의 두 개의 진균을 갖다가 가지고 테스트를 해라. 똑같이 이 경우에도 세균의 경우에는 7일차까지 3로그가 1000배죠. 1000배 이하로 감소가 돼야 되는 거고, 28일차까지는 더 이상 증가가 없도록. 그리고 진균류의 경우에는 7일차까지 1로그예요. 10배 이하로. 그렇죠? 10배 이하로 감소를 하는 거예요. 즉 콜로니가 10개 발견이 됐었던 것이 하나 이하로 떨어지라는 거죠. 그리고 28일차까지는 NI의 그런 기준을 갖추도록 방부력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혼합균주예요. 이제는 단일균주만 쓰는 것이 아니라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균하고 진균류를 조금 아까 개별균주인 세균 3개, 진균 2개의 그런 균들을 갖다가 혼합해서 쓸 수 있기는 한데, 혼합해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분석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각각의 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혼합을 했는데 이 혼합된 그 많은 양 중에서 그것이 3로그 혹은 1로그 이렇게 감소를 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각각의 균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기준을 맞춰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약전 USP 51 가이드라인, 여기도 마찬가지 위에서 우리가 PCPC 가이드라인하고 같은 균을 갖다 이제 쓰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기준이 조금 다르죠. 약전에서는 세균의 경우에는 14일차까지 2로그가 감소가 되면 되는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조건이죠. 28일차까지 NI. 진균의 경우에는 28일차까지 NI.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 약전인 USP 51의 경우에는 화장품에서 실질적으로 잘 쓰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PCPC 가이드라인이나 또는 요 ISO 11930, 11930 기준인데요. ISO 11930 기준도 아까 보셨던 PCPC 기준하고 거의 같아요. 조금 내용에 있어서만 조금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개별군주는 앞에서 봤었던 PCPC, 즉 CTFAA 기준하고 같습니다. 이콜리, 그쵸? 대장균하고 그 다음에 농농균 그리고 대장균의 경우 이제 다 같아요. 아니 대장균이에요. 죄송합니다. 포도상구균 이렇게 이제 다 같아요. 같고, 그리고 이제 진균류의 경우에도 칸디다 알비칸스하고 그 다음에 아스페르질러스 브라질리엔시스 요거 두 개를 갖다 이제 테스트를 하라고 했는데, 기준이 어떤 기준이 다르냐면요. 세균의 경우 위에 대장균 그리고 농농균 또 포도상구균의 경우는 7일차까지 3로그를 갖다가 감소를 하라는 거예요. 똑같죠? 그렇죠? PCPC 기준하고 28일차까지 NI.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렇지만 칸디다균의 경우 7일차까지 1로그. 요거는 이제 같아요. 28일차까지 그리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바로 뭐가 이제 달라지냐면은 아스페르질러스라고 하는 요 곰팡이. 요거는 사실은 이제 검은색 곰팡이에요. 여러분들 화장실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곰팡이들이 이렇게 검은 그런 이제 색을 갖다 띠는 이제 곰팡이들이 끼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곰팡이에요. 그 곰팡이의 경우, 아스페르질러스 브라질리엔시스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요. 요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는 뭐라고 썼었냐면은, 아스페르질러스 거기까지 정은 똑같았는데, 뒤에 있는 것이 니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저게 브라질리엔시스로 바뀌었어요. 2010년에
저게 분석을 해보니까 쟤네들을 이제 분자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보니까 같은 브라질리엔시스와 같은 그런 이제 그 곰팡이더라라고 해서 그 이후에는 아스페르질러스 니거, 나이저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스페르질러스 브라질리엔시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예. 근데 요 경우에는 앞에 PCPC 기준하고 요것만 다르죠. 그렇죠? PCPC 기준이 7일차까지 1로그 감소 그리고 28일차까지 더 이상 증가가 되지 않는 그런 기준이었던 데 반해서 요 ISO 기준은 28일까지 1로그 값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NI 즉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요 ISO 11930이 PCPC 기준보다는 조금 요 아스페러질러스라고 하는 조균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7일까지가 아니라 28일까지 1로그, 즉 10자리 이하로 감소가 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는 요 ISO 11930 또는 옛날에 CTFA 기준인 PCPC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하는데 아예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미국 화장품협회의 기준인 PCPC 가이드라인을 갖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CTFA 기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부력 실험의 경우에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중요한 형태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교수님이 세 가지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화장품법 또 화장품법 시행 규칙 어디에도 이러한 방부력 실험과 관련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요거는 아까 미생물 오염에 의한 그런 사례가 처음 등장했었던 미국에서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PCPC 가이드라인 기존의 CTFA 저거 설명했었죠? CTFA The Cosmetic Toiletry Fragrance Association 코스메틱 화장품, 토일러트리 뭐예요? 우리가 몸을 단정하게 하는데 쓰는 그런 제품. 이제 화장품류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프레그런스, 향이죠. 향수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된 그러한 어소시에이션 협회인 거죠. 미국 화장품 협회예요. 지금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Personal Care Product Council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뀌었기 때문에 PCPC 가이드라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USP 51 가이드라인, 미국의 의약품들과 관련된 그런 이제 기준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는 사전이에요. 그래서 미국 약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방법. 그리고 ISO 11930, 화장품 방부력에 대한 국제 표준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렇게 이제 이러한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화장품 방부력 실험은 PCPC 기준, 즉 CTFA의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ISO 11930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방부력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방부력 실험은 되게 재미있는 표현은요. 영어로는 챌린지 테스트예요. 챌린지가 뭐예요? 우리 도전, 뭐 이런 걸로, 그렇죠? 시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화장품의 미생물에 대한 그러한 이제 뭐라 그럴까, 방어라고 하는 의미로 챌린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챌린지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화장품에서는 용어로서 방부력 시험, 방부력 실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CTFA, PCPC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세균의 경우 대장균 또 스타필로코쿠스라고 얘기하는 저게 녹농균 그리고 슈도모나스라고 얘기하는 포도당구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효모균인 칸디다균 그리고
곰팡이균은 아스페르질러스, 브라질리엔시스 이런 5가지 미생물들이 화장품의 방부력 실험하는데 거의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 평가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종 7일 후에 접종 균주의 99.9%가 참여하는 거예요. 0. 소수점으로 치면 퍼센트인데 소수점으로 치면 0.001, 즉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그의 3자리, 3로그가 감소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증식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평가 기준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에 맞춰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방부력 실험은 어떻게 하느냐? 균주를 갖다 먼저 배양을 하고, 균주를 배양하는 데 있어서 세균류, 박테리아죠. 박테리아, 영어로 박테리아라고 씁니다. 효모류, 이스트라고 쓰죠. Y.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칸디다균. 그 다음에 몰드, 이게 곰팡이에요. 에 대해서 어떻게 균주를 갖다 배양하느냐. 박테리아 경우에는 TSA 배지. 배지는 여러분들 미생물 실험할 때 한번 만들어 왔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모는 SDA 배지. 우리는 이제 PDA를 이제 썼었는데요. 이렇게 배지를 갖다가,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백금이를 사용을 해서 균을 배지에다가 도마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박테리아의 경우에는 35도씨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배양을 하고, 이스트의 경우에는 25도씨에서 이틀에서 3일 배양을 합니다. 단일 콜로니를 취해서, 그래서 5ml 액체 배지에다가, 즉 한 백금이를 갖다 이렇게 취한 다음에 5ml 액체 배지에다가 희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액체 배지라고 하는 것은 브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천 배지인 경우, 고체 배지인 경우 이제 한천 배지인 것이죠. 아가 배지. 그래서 맨 끝에가 A가 들어가는 경우는 고체 배지, 끝에가 B가 들어가는 것은 브로스, 액체 형태의 배지예요. 그래서 액체 배지에다 희석을 하고 단계적인 희석을 갖다 거쳐서 그래서 박테리아, 세균의 경우는 10의 8승까지, 이스트의 경우는 10의 7승까지 생균수를 갖다 측정을 하게 돼요. 저걸 어떻게 측정해? 희석을 하니까. 희석을 하면 예를 들어 100배 희석을 했는데 100배 희석한 거가 지금 한 마리, 두 마리가 나왔다. 그러면 원래는 뭐라는 거예요? 두 마리가 나오면 2 곱하기 100, 200마리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서 균수를 갖다 측정을 하는 거고요. 측정된 균수에 기반해서 초기의 균수를 갖다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곰팡이의 경우에도 SDA 배지. 아까 제가 우리 실험할 때는 PDA 배지를 갖다 이제 쓴다고 얘기했었는데요. 배지를 갖다 이제 만들고 백금이를 사용해서 균을 배지에 도발하고, 포자가 생성되면 채취해서 액체 배지,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액체 배지에 희석을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끝난 후에 포자가 형성이 되면 보통 3점의 접지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25도씨에서 7, 8일 배양 후에 계대 배양해서, 계대 배양이라는 것은 계속 이제 배양을 옮겨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를 갖다 이제 다르게 한번 취해서 배양을 한 다음에 그 배양된 거를 또 취해서 배양을 하는, 이것을 계대 배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관을 하고요. 액체에 희석을 하고, 그리고 10의 7승까지 되는지 생균수 측정을 통하고, 그 균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이제 초기에 균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거를 계산하고요. 요렇게 균을 배양을 한 균을 가지고 뭘 하냐면 방부력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부력 시험을 할 때는 접종을 하게 됩니다. 세균의 경우 3가지 균, 1대 1대 1의 형태로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섞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시료 20g 혹은 20ml의 희석균액 0.2ml를 갖다 취해서 접종을 하고요. 그리고 10배는 중화제를 갖다 이제 사용을 합니다. 중화제. LB 배지를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하게 되고요. B는 브로스라고 했죠. 액체 형태로. 나머지는 10의 제곱, 10의 8승인 액체 배지 TSB에 이제 희석을 하게 되고요. 희석한 시료를
1ml 혹은 1g을 채취해서 이제 거기다 붓고 그 다음에 도말봉으로 이렇게 이제 동말을 하게 됩니다. 35도씨에서 3일간 배양을 하고 하루, 3일, 7일, 14일에 맞춰서 실험을 세균의 경우 하게 되고, 이스나 곰팡이 같은 경우, 호모나 곰팡이 같은 경우는 시료 20g에 희석균액 0.2ml를 이제 취해서 접종을 하고, 그리고 10배의 경우에는 중화제 사용하고, 나머지는 10의 제곱에서 10의 7승까지 액체 배제 희석하고요. 똑같이 희석한 시료를 1ml 혹은 1g을 채취해서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말봉으로 이제 도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5도씨에서 5일 동안 배양, 1, 3, 7, 14일에 맞춰서 실험을 진행하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매일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1일 후에 콜로니가 얼마나 생겼는지, 3일 후에 얼마나 생겼는지, 7일 후에 얼마나 생겼는지, 14일 후에 얼마나 생겼는지. 사실은 얼마나 생겼는지를 갖다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미생물들을 갖다가 접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1일 후에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까 본 것처럼,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10의 3승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쵸? 10의 3승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며칠이에요? 28일인가요? 후에는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거나 아예 없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화장품 방부력 실험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사실은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그림을 보여줘 가면서 또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 제일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말로 설명을 했고요. 참고 자료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화장품 회사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직접 실험을 하게 되겠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